불타는 하늘입니다. 이번 회의 매니아 리뷰는 에어리어 88을 통해서 엄청난 인기를 누리게 되었던 F-20 타이거 샤크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사실 F-20 타이거 샤크는 1986년 11월까지 시제기 3대만이 제작되었고 결국 미공군에 정식으로 채택되지는 못하면서 소리 소문 없이 사라지게 되는 비운의 전투기였죠. 하지만 에어리어 88에서 주인공이 이 F-20 타이거 샤크를 타고 맹활약하면서 아주 강한 인상을 주었기 때문에 밀리터리 매니아들에게 많은 관심을 받게 되었죠. 1980년대로 접어들면서 소련의 전투기들이 더욱 고성능화되고 특히 미그 23과 미그 27과 같은 신예기와 미그 21 후기형의 성능이 더욱 좋아지면서 북한을 비롯한 소련의 우방 국가들에게 대량 공급됩니다. 미국은 F-5E 타이거2의 성능만으로는 이런 신예기에 대항하는 것이 어려워질 것이라고 판단하게 되죠. 하지만 당시 미국의 카터 대통령은 너무 고성능의 전투기를 B급 우방국에 공급하면 인접 국가들과 힘의 균형을 깨트릴 우려가 있고 결국 불필요한 군비 경쟁과 마찰을 유발하게 될 가능성에 대해서 우려를 하고 있었습니다. 결국 우리나라와 같은 B급 우방 국가들에게는 미국의 주력 전투기였던 F-15나 F-16보다는 성능이 낮으면서도 타이거2보다는 성능이 뛰어난 전투기를 제작하여 우방 국가들에게 공급하기 위한 이른바 중간급 국제 전투기 사업을 추진하게 됩니다. 당시 미국은 이스라엘과 일본, 사우디아라비아와 같은 A급 우방 국가에는 당대 최강의 전투기였던 F-15를 대량 공급했었습니다. 하지만 우리나라나 대만과 같은 B급 우방 국가에는 F-15보다 한 단계 낮은 F-16조차도 공급을 허용하지 않고 있었죠. 여담이지만 80년대 일본은 무려 120여 기의 F-15를 보유하게 되고 극동아시아에서는 소련 공군도 능가하는 최강의 항공 전력을 자랑하고 있었습니다. 한편 노스롭사는 그동안 우방국 공급용 전투기인 F-5A 프리덤 파이터와 F-5E 타이거2의 대성공으로 인해 이런 분야에서는 자신감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이미 1974년부터 타이거2의 후속 전투기 개발을 비밀리에 진행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중간급 국제 전투기 사업에서도 당연히 노스롭사의 새로운 전투기가 승리하게 될 것이라고 믿고 있었습니다. 개발이 막 시작된 1974년에는 F-5X라는 자체 코드명으로 신형기 개발 프로젝트를 추진했는데 기본적으로는 F-5E 타이거2가 비행 성능 자체는 매우 뛰어났기 때문에 이 전투기에 장착된 J-85 엔진만 가지고는 기체의 성능을 최고로 이끌어내는데 아쉬운 점이 많다는 결론을 내립니다. 그래서 이 기체에 보다 강력한 엔진을 장착하는 것이 개량 사업에서 핵심적인 포인트였죠. 원래는 F-4 팬텀에 장비되던 J-79 엔진을 사용하려고 했지만 엔진 중량만 해도 1톤이 넘었기 때문에 작은 기체에는 어울리지 않아 노스롭사는 고민에 빠지게 됩니다. 하지만 이 무렵 신의 해군 전투기 FA-18을 위해 생산되고 있었던 고출력이면서도 엔진의 중량이 가벼운 신세대 경량급 터보 엔진인 F404 엔진이 도입되면서 이런 고민을 해결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로써 이 기체의 개발은 가속도가 붙게 됩니다. 이 새로운 전투기는 중국의 위협에 맞서 공군력을 강화하려던 대만 공군에 우선적으로 공급될 예정이었습니다. 당시 대만은 타이거2를 가장 많이 장비했던 국가로서 F-16급의 전투기를 원하고 있었지만 미국이 중국과의 외교 관계를 고려하여 대만에는 F-16을 공급하지 않는 정책을 유지했기 때문에 F-5E의 후속 전투기라도 개발이 된다면 즉시 인수하겠다는 의사를 밝히고 있었습니다. 이때까지 이 F-5 시리즈는 아무런 제약 없이 대만과 같은 B급 우방 국가에 공급될 수가 있었기 때문에 노스롭사는 순조롭게 이 신형기의 개발 사업을 추진하게 됩니다. 그래서
F-5E 타이거2와는 전혀 다른 고성능의 신형 전투기로 개발되고 있었지만 노스롭사는 그저 F-5 시리즈의 후속기라는 의미로 F-5G라는 명칭을 부여하게 됩니다. 이렇게 해야 이 전투기의 고성능을 숨기고 대만 등의 국가에 공급하는데 문제가 없을 것이라고 판단했기 때문이었습니다. 당시 중국의 위협이 크게 증대하는 시기여서 보다 강력한 전투기를 간절하게 원하고 있었던 대만 공군은 관계자들을 직접적으로 노스롭사에 파견하여 그들의 요구사항을 반영해 주도록 의견을 제시했으며 개발 과정에 상당한 자금을 투자하면서 개발의 파트너로서 간접 참여하고 있었기 때문에 노스롭사는 F-5G가 양산 단계에 오르게만 되면 대만 공군용으로 최소 100대에서 200대 정도의 예상 생산 대수를 확보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므로 대만 공군에 공급할 F-5G에 더해서 만약 중간급 국제전투기 사업에서도 승자가 된다면 노스롭사는 그야말로 대박을 터뜨릴 수도 있었던 것입니다. 이 F-5G는 대만 공군의 요구에 따라 장거리 탐색이 가능한 APG-66 신형 레이더를 장비하고 AIM-7F 스패로우 중거리 미사일을 장착할 예정이었으나 당시 미 국방부는 이런 수출용 기체에 AIM-7의 장비를 금지하는 방침을 그대로 유지하고 있었기 때문에 대만 수출을 위해서는 결국 기존의 타이거2와 동일한 레이더와 화력 제어 장치를 일단은 그대로 사용하게 됩니다. 그러나 모든 것이 잘 풀려나갈 것 같았던 시기에 강력한 라이벌이 등장합니다. 바로 미 공군의 최신의 기로 스포트라이트를 받고 있었던 제네럴 다이나믹스사의 F-16이 중간급 국제전투기 사업의 경쟁자로서 선정된 것입니다. 물론 이 기체는 F-16이라고는 해도 미 공군형보다는 성능이 떨어지는 다운그레이드형으로서 F-16-79라는 코드네임으로 F-16의 엔진을 F-100에서 J-79로 다운그레이드하며 항전 장비를 간략화하는 버전이었지만 미 공군의 최신의 전투기였던 F-16이라는 전투기의 명성으로 인해서 구식 전투기 F-5E의 발전형이었던 F-5G는 일단 이름값에서 밀리며 불리한 경쟁을 하게 됩니다. 제네럴 다이나믹스는 F-16을 다운그레이드하는 간략한 개조만 하면 되었기 때문에 먼저 앞서 나가게 됩니다. 1980년 10월 29일 첫 비행을 실시하게 되는데 노스롭사는 F-5G 1호기가 1981년 1월에 이르러서야 제작이 시작되었기 때문에 이미 한 발 늦게 됩니다. 이 과정에서 1982년 1월 노스롭사는 엄청난 악재를 만나게 됩니다. 바로 미국의 새로운 대통령이었던 레이건 행정부는 대만에 대한 무기 금수 조치를 내린 것입니다. 당시 중국은 자체 정보망을 통해 이 F-5G가 단순하게 F-5E 타이거2를 개량한 것이 아니라 F-16에 맞먹는 신형 전투기로 비밀리에 개발되고 있다는 첩보를 입수하게 되고 미국 정부에 강력하게 항의를 합니다. 당시 중국과의 관계 개선을 추진하고 있었던 레이건 행정부는 결국 대만에 F-5G를 포함한 신형 무기들을 수출하지 못하도록 하는 금수 조치를 내리게 된 것입니다. 이미 대만 공군과 F-5G의 수출 협상을 마무리하고 대만에서의 면허 생산까지도 추진하고 있었던 노스롭사는 큰 충격을 받게 됩니다. 대만 공군에 공급할 분량을 우선적으로 생산하면서 이를 발판으로 더욱 우수한 기체를 개발하여 중간급 국제전투기 사업에서 승리를 할 수 있다고 판단했던 노스롭사는 대만에 대한 무기 금수 조치로 인해 너무나 절망적인 상황에 빠져들게 됩니다. 타이거 샤크의 스토리는 다음 회로 이어집니다. 여기는 밀리터리 항공의 잡학 채널 불타는 하늘입니다.